형,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 거야? 야, 요즘에 우리 채널에 성범죄 관련된 문의가 좀 많아. 그렇지. 근데 이게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특히 초동 대처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경찰에서 딱 전화가 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경찰한테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오늘 꿀팁이 많이 나오겠네. 오늘 거의 모든 꿀팁을 방출할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게 꼭 잘못해서 연락 오는 것만은 아니잖아. 근데 보통 만약 있잖아, 정말 성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당연히 이제 알겠지. 당황하지 않겠지. 준비를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클럽에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무슨 채팅 사이트에서 만났다거나 해서 뭐 원나잇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본인은 성범죄를 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연락 올 때가 있잖아.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한 게 이럴 수도 있어. 그 술을 둘이서 많이 먹어서 그 당시에 성범죄는 아니었지만 여자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한두 번 거절을 했는데 거절의 의사표시인지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약간의 진도가 나가다가 멈출 수도 있어. 이 경우에는 좀 판단이 좀 어렵잖아.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는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준비를 안 했다가 당황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경찰이 얘기할 때, 무슨 성범죄 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 와서 그냥 몇 가지 좀 확인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겠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해서 갈 수도 있겠지. 그냥 갈 수도 있지. 근데 이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진짜 사건을 했던 건 중에서 그냥 그런 건이었어. 그냥 뭐 클럽에서 만나서 같이 술을 먹고 모텔에 같이 들어갔어. CCTV 나중에 보면 정말 멀쩡하게 손잡고 잘 들어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중간에 여자가 블랙아웃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봤을 때는 그게 성범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남자 쪽에서 봤을 때는 얘가 분명히 의식이 있고 분명히 내가 강제로 했거나 얘가 뻗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나랑 대화가 되고 나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뭐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거절하니까 그래? 알겠어. 안 할게. 그리고 딱 갔는데 나중에 연락이 온 거야. 나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경찰이 확인할 거 있어서요 라고 하니까 갔어. 근데 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뭐 강간을 하려고 했고 막 이렇게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뭐 팬티를 뭐 내렸어요? 아니면 뭐 성기를 만졌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당황을 하니까 일단 방어 본능이 나오잖아. 그렇죠.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지. 왜냐면 보통 사람이 성기나 이런 데 손을 대면 이 각질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고 또 키스를 여기저기 하면 DNA가 나올 수 있다고, 침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보통 그렇게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DNA 검사가 다 들어가거든. 팬티를 제출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바로 뭐 신고를 하러 가서 바로 이렇게 샘플 채취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옷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침이 묻은 상태로 옷을 다시 입었어. 그럼 여기 DNA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진술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진술이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엄청 세잖아.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 전개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찍히겠네. 거짓말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건 내에서 되게 힘들었던 게 말을 번복을 해야 되는 거야. 시작부터. DNA 검사는 무조건 들어갔을 텐데 경험상. 근데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고 나서 번복하면 정말 신뢰도가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이 사람이 너무 당황을 해서 그리고 일단 경찰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나름대로 조금 걱정은 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쓸데없는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갑자기 당황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잖아. 이런 걸 또 일일이 설명을 했어. DNA 검사 나오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무죄로 나왔지만 과정이 힘들어졌지. 일단은 말을 번복했으니까. 그렇지. 성범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막 이랬을 때는 경찰이 물어보거나 그런 거에도 함부로 대답하지 말고 일단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생각해야 돼. 경찰의 직업이 뭐야? 범인을 잡는 거지. 범인을 잡는 거지. 근데 범인인지 아닌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지. 그렇다면 고소인한테는 뭘 확인할까? 범인이 맞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고소 사실이 진짜인지 물어보겠지. 이 말이 맞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그럼 이제 피고소인, 피의자한테는 뭘 물어볼까? 그게 사실인지? 그치. 고소인 입장에서, 고소인 진술 입장에서 맞는지를 물어보면서 대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돼 있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면 되는 거야. 부족하다 싶은 건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다. 내가 좀 당황스럽다라고 한다면 자세하게 뭔가를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묻는 거에만 어느 정도 성실하게. 그렇다고 빼는 이미지를 주면 의심의 이미지가 될 수 있으니까 수사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열심히 파면 아무래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애매한 게 나한테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 근데 입증은 어차피 상대방이 하니까 상대방이 별로 의심이 없어져 버리고 특별하게 안 물어보면 나는 그냥 피해 가는 거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대답은 하되 묻는 거에만 최대한 어쨌든 묻는 거에만 간단하게. 뭐 굳이 막 여러 가지를 질문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전화 받으면. 일단 출석 일정을 잡을 거야. 그러면 가급적이면 바로 안 잡는 게 좋아. 그냥 뭔가 준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출석하게 하지 않게. 그치.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내가 어떻게 고소하겠는지 모르잖아. 그럼 내가 최대한 뭔가를 안 상태에서 나도 생각을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하지. 근데 그냥 갔다가 아까 말했던 그 의뢰인처럼 뭐 하다가 그냥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그럼 이제 꼬이는 거야. 처음부터 엄청 힘들어져. 풀기 힘들었어. 이 사람 잘못한 거 없었는데 풀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걸로 고소당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 어떻게 할까? 전화가 왔으니까 뭐로 고소당했는지 물어보면 되지 그치. 않나?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물어볼 때 그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 뭐 강제추행으로 들어왔어요. 또는 아니면 뭐 강간으로 들어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 보통은. 깊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아니 무슨 뭐 제가 강제로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잠들었을 때나 뭐 취했을 때 하셨다고 뭐 합니다. 까지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왜냐면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 이 사람이 딱 갑자기 딱 치고 들어갔을 때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 거짓말을 생각해 올 가능성은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줘서도 안 되고 사실 수사 기밀이기도 하잖아. 수사 정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 준단 말이야. 이제 그런 상황이야.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 뭐로 고소당했는지를 찾아봐야겠네. 그치. 어떻게 찾아봐? 경찰청 사이트에 있나? 좋은 정보인데 그럴 때 보통 이제 정보공개 청구라는 게 있어.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해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 허가가 필요한 거라서 과연 열람을 해줄지 보통 열람을 해주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 경제범죄 이런 것들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성범죄나 이런 것들은 경제범죄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 계좌 내역, 아니면 계약서,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 경제범죄는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야지만 기소가 돼. 입증의 강도가 훨씬 더 높아. 근데 성범죄는 어쨌든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장 열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도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지. 시도는 해봐야겠네. 시도는 해봐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 나는 몰랐지만 그 상황 이후에 여자가 그냥 자진 출석해서 그냥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 고소장 접수를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최초 진술 조서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열람도가 신청을 하긴 하거든. 근데 거의 받아들여지진 않아. 아니 그러면 되게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이 느껴지네. 약간 그치. 왜냐면 나는 공격을 당했는데 그치. 무슨 이유로 공격 당한지도 제대로 몰라. 그치. 근데 나를 방어는 해야 되겠고 억울함은 풀어야 되는데 섣불리 또 경찰 찾아가서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또 그치, 섣불리 진술했다가는.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이러면 당황해서 아까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그치. 이거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고소장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어. 그러면 다행이야.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 못 본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그 고소인과 있었던 모든 상황을 싹 정리해야 돼. 이제 집에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시간대별로 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여기서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니면 상대방이 무고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다 추려내야 돼. 시간대별로 다 적어줘야 돼. 까먹거든. 앞뒤도 되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어떤 게 있었고, 장소, 일단 장소. 장소에서 내가 언제 여길 들어왔고, 술집부터 시작하겠지. 언제 여기 들어왔고, 언제 여기서 아웃했고, 거기서 얼마나 마셨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서 입증할 수 있는 게 뭐고,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2차 장소 가서, 뭐, 거기서 어땠고, 그 다음에 어떤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땠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나열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화 통화를 했으면 전화 통화를 했는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왔다 갔다 했을 때 혹시나 CCTV 이동하면서 CCTV가 동선에 있는 게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야 돼. 그래야지 경찰한테 요청해서 CCTV를 확인을 하든 아니면 증거부전을 쳐서 CCTV를 확인하든 해서 최대한 유리한 걸 찾아야 되거든.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가 입증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떨 때는 반대로 우리가 무죄를 입증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 아, 성범죄 이거 완전 유죄 추정이다. 우리가 무죄를 입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것도 입증해야지. 보통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말한 것처럼 블랙아웃일 때가 많거든. 막 억지로 막 무고하려고 하는 경우보다는. 그렇다면 자기는 기억이 없대라고 하지만 뭐 같이 편의점 가서 뭘 샀다 하고 있다 라든지 뭐 내가 집이든 호텔 올라가는데 CCTV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너무너무 뭐 멀쩡하게 이동하고 뭐 어평은 뭐 말 다 한 거고 어평은 어떻게 구제하기 어렵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업구 숙박시설 이런 데 가면 안 돼. 그러면 거의 유죄 추정 되는 거야. 업구 가면 그냥 딱 재워두고 바로 나와야 돼. 시간도 본단 말이야. 대화도 하면 안 돼. 이번에 우리 편의점 사건에서 그 점주가 살아난 이유가 뭐야? 그 시간이었잖아. 그렇지. 업구 누군가를 정말 살려줘야겠다 싶으면 번개같이 업구 들어가서 번개같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살 수 있어. 아니 거기서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복잡해지는 거야.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끝에는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누군가를 급하게 이제 뭐 모텔에 뉘어주고 난 가야겠다. 확실하게 하려면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그냥 녹화하면서 딱 가서 그냥 딱 눕혀주고 나오는 거지. 그치. 녹화해야 하면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녹음만 해도 돼. 녹음도 괜찮을 수 있어. 녹화가 더 좋겠지. 그리고 그럴 때는 좀 나와 이성인 어떤 목격자가 있으면 더 좋겠지. 근데 그 목격자도 또 신뢰할 수 없는 목격자면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보통 안전한 게 이제 녹음을 한다거나 뭐 녹화를 한다거나 이게 좀 안전하겠지. 상황에서. 인부터 아웃까지 싹 다. 그러니까 좀 약간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그 수사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런 게 없으면. 만약에 그걸 딱 내는 순간 나는 이제 끝난 건데. 그러니까. 계속 입증을 하고 내가 계속 진술을 해야 되고. 진술해야 되고, 막, 거짓말 탐지기 하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탐지불능 나오거나. 이러면 또. 야,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뭐 영화에서 보면 경찰이 딱 전화 와서 당신 고소당했으니까 검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막 물어보면, 그럼 나는 더 이상 지금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 가능해. 변호사한테. 가능하고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자기가 체포당했다 하더라도 그럼 변호사 올 때까지 진술 안 해도 돼. 차라리 아니 정말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날 수도 있어. 쓸데없이 얘기하고 있느니 만약에 얘기해서 아니 그런 적 없는데 막 깊게 판다. 아 그러면 이거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변호사 선임하고 얘기하겠다. 이 정도면 괜찮아. 차라리 나 같은 사람은 그게 낫겠다. 그게 날 수 있지. 갑자기 전화 왔을 때 진짜 막 어버버버하고 막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그치. 괜히 너 말 바꾸네 막 이러면서 막 그렇지. 그게 말 바꾸는 게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러면 의심할 수 있거든. 아 그게 되는구나.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이거는 고소인과 관련된 거야. 이럴 때 경찰에 전화 왔는데 나 정말 안 했거든? 억울하잖아. 억울하지. 정말 근데 고소인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너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막 연락. 그치. 거의 맞았어. 연락하면 안 돼. 연락하는 순간 약간 갑자기 영장의 가능성이 생겨.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진짜 억울해도 연락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대부분 연락할 것 같아. 그래, 연락해, 억울해서.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너 뭐 무슨 소리야? 너 나랑 같이 갔잖아. 막 이러면서 전화할 것 같아.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너. 그러니까. 너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너, 야, 기분, 뭐야? 이럴 수 있잖아,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지만, 일단 경찰들 매뉴얼에서는 연락 금지야. 왜냐면, 아예 나쁜 사람들이 여자애들 막 협박해가지고, 막 진술 번복시키고, 막 이럴 수 있잖아. 막 협박해서 너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너 뭐,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찍어놨는데 막 뿌리겠다. 뭐 이렇게 막 협박할 수 있잖아. 당장 번복해라. 아니면은 돈으로. 야, 내가 얼마 할 테니까 이거, 야, 이거 빨리 없다고 해라.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이거 진술 번복이잖아. 그치? 증거인멸이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그거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상 그걸 굉장히 안 좋아해. 만약에 뭐 협박이나 공갈 같은 어떤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압박을 했다.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다른 사건 한 거에도 뭐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연락을 한 거야.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너 그리고 만약에 너 나랑 그렇게 할 때 싫었으면 나한테 그때 얘기를 하지. 네가 나 뭐 올라타고 막 좋다고 해놓고 뭔 소리냐. 그럴 때는 보통 여자들이 연락을 안 받지. 그러니까 자기가 막 카톡 남기고 전화하고 이러니까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만 연락을 한 것만 한 거 갖다가 경찰에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2차 가해다. 그럼 역장 나온다. 이렇게 해서 경고를 받지.
근데 본인은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연락할 만하지. 아,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미리 모르면은 그치, 그럴 수 있지.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들일 것 같은데. 그치, 막 황당하니까. 요즘에는 솔직히 성범죄가 폭행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세잖아. 그리고 그게 막 부수 처분이 많잖아. 막 취업금지 있지. 정보 공개되지, 막 그러니까. 그 진술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 얘기를 해도 되나?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그런가? 조용히 해줘.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이게 진술을 할 때 있잖아. 경찰은 똑같은 걸 가지고 다각도로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내가 아까 시간순으로 정리를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내가 워딩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게 꼬여버리는 수가 있어. 선후관계가 꼬인다거나. 그래서 이걸 이미지화 시켜야 돼. 그래야지 뭔가 3D가 있어야지. 이렇게 봤을 때 코끼리 있잖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발을 만진 사람은 뭐라고 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뱀이라고 하고 발을 만진 사람은 뭐 기둥이라고 하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미지화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엉켜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본인이 착각을 한 게 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정말 꿀팁이야. 엄청 중요한. 여태까지 나를 밥 벌어먹게 해준 그런. 거고. 그러면 진짜 시간순으로 나열해서 그 자신이 했던 그 행동들을 머릿속에 CCTV처럼 이렇게 쫙 그려봐야 되는 그치. 그려봐야 돼. 그래야지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이제 꼬이지가 않아. 그냥 봐봐. 내가 이럴 때 내가 만졌어요. 손을 만졌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만진 거라고 내가 워딩으로 기억을 했어. 그러면 어떤 손으로 어디를 만졌나요? 하면 갑자기 꼭 할 수 있잖아. 어떤 손으로 어디를 어떤 느낌으로 만졌나요? 뭐 어떤 강도로 만졌나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꼬여버릴 수 있단 말이야. 질문이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신빙성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미지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꿀팁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진술을 할 때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야 돼. 얘기할 때 뭐 했어요 라고 한다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그럴 때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했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보단 기억이 안 나면 안 나야 돼. 기억이 했으면 한 거고 그런 거 같아요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데 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나중에 뉘앙스에 따라서는 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사실과 추측을 분리를 하고 그 인지를 한 시점도 분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어떤 일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인지하지 못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술 취한 것도 아니 그때 당시에는 술 취한 줄 몰랐어. 애가 멀쩡하게 행동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딴소리 하니까 술 취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지. 만약에 경찰이 물었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 술 취했나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술 취한 것 같을 수 있잖아. 그때는 멀쩡해 보이고. 그렇지. 근데 술 취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술 취한 여자 어떻게 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멀쩡해 보였으나 멀쩡해 보인 근거를 대야겠지. 이렇게 하고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한 게 멀쩡해 보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얘가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뭐 술이 취한 것 같습니다. 술이 취해서 블랙아웃이 온 것 같습니다. 라든지 뭐 명확하게 그걸 갈라줘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걸 정확히 해줘야 돼. 되게 중요해 그런 게. 진짜 디테일해야 되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눈치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유도신문 아니야 그런 건? 유도신문까지는 아닌데 눈치챘어야 될 것처럼 막 물어보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범죄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은 아닌데 이건 보이스피싱 보통 통장 빌려준 사람한테 많이 있어. 이 범죄에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요? 라고 하면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막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면 이제 방조가 되기도 하거든. 끝까지 이제 뭐 사실은 자기는 인식하지 못했다는데 정확하게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해줘야지 이제 거기서 빠지고 이제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해줘야 돼. 그러네. 끌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수임료가 좀 단가가 세잖아. 그 이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변호사와 함께 그 가상 질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도 있어. 왜냐면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지금 보면은 내가 이제 머릿속에서 딱 나오잖아. 어떤 질문들이나 어떤 패턴들이.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하면서 답변이 나왔을 때 좀 어버버하는 걸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지. 그러면은 의심의 눈초리를 좀 아무래도 괜히 내가 난 안 했는데 의심받을 수 있잖아. 기억이 안 나서 또는 기억에 착각이 생겼어. 왜냐면 진술하다가 그랬는데 보통 진술을 하면서 우리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건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하나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내가
미리 그거를 대비했다면 아, 그 이유는 이래서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풀어줄 수 있어, 오해를. 근데 거기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는 심증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실 변호사 수임료는 천차만별이잖아. 근데 제대로 수임료를 주고 거기서 사실 시뮬레이션까지 제대로 하고 가는 게 안전하겠지. 일반인이 이런 뭔가 고소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스스로 막 이거를 본인이 막 변호하고 이게 돼? 안 되지 않나? 하는 사람이 하는 있어? 사람들도 있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워낙 자기가 유리하고 하다고 생각하고 증거도 명확하고 하면 하는 경우도 있지. 아, 스스로?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 그치? 변호사를 안 쓰면 비용이 세이브가 되잖아. 그렇겠지. 그런 장점은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안이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초동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아까 얘기지만 지금처럼 진술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아까 CCTV 이런 거는 보통 다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 상담을 하면서 동선에 어떤 CCTV가 있는지 그런 것들 확보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 전에 내가 그러니까 강제추행 사건을 했었어. 길에서 사람이 굉장히 붐비는 어떤 번화가에서 쓱 하면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거야. 지나가면서 만졌대. 근데 우리 고객은 술이 이미 다 취해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러면 거의 기억 안 나면 정말 불리하거든, 성범죄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직접 그 골목을 가서 CCTV를 다 봤어. 근데 공공 CCTV가 없었어. 오래된 골목이라. 근데 다행히 가게에서 밖을 비추는, 노래방에서 밖을 비추는 외부 CCTV가 있었어. 손님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그 장면을 캐치를 했어. 형네 변호사 식구들이 그거 다 해갖고 나가서 찾은 거야, 그거를? 그 현장을 가야 돼. 야, 현장을 가서 다 둘러보면서 이게 돌아가는 CCTV인지를 봤어. 그리고 가게 안에서도 밖을 비추는 CCTV가 많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달라 그러면 당연히 줄 수가 없잖아. 개인정보니까. 그러면 보관만 좀 해달라. 그럼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걸 받겠다. 그럼 경찰 측에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거기 CCTV가 어떻게 있는지는 현장을 가야 아는 거고 그리고 그 CCTV가 과연 그 시간에 돌아가는지는 가게 주인을 만나봐야 알잖아. 받는 건 못해. 그래야지. 한 명 구하는 거지. 대단하다. 형네 사무실도 변호사분들. 야, 그거 다 찾으러 다니고 동선 쫓아다니고. 필요하면 하지. 야, 필요하면. 진짜 대단하다. 돈값 해야지.